안녕하세요. 내추럴치과 대표원장 이을채입니다. 토스트 먹다가 턱관절 통증이 생겼다. 오른쪽에서 빡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물고 있어도 뭐 통증이 남아있고 뭐 그렇다. 일단 조심해야 될 게 그래요. 저희는 턱관절 환자들한테 스프린트 치료하는 뭐 환자들한테 뭐 먹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 안 해요. 예. 아무래도 턱이 안 좋은 건 뭐 조심해야겠죠.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. 예전에 우리 위생사 선생님 한 분이 대학병원 턱관절 뭐 치료하는 곳에 몇 년 근무했대요. 와갖고 우리 병원에서 제일 놀란 거, 거기는 항상 평생 부드러운 거 먹어라, 질긴 거 먹지 마라, 딱딱한 거 먹지 마라, 뭐 하지 마라 했었는데 왜 내추럴치과는 그런 얘기를 안 하냐고. 먹으려고 사는 건데 잘 먹고 잘 살아야지. 제일 안 좋은 건 부드러운 줄 알고 씹었다가 단단한 게 딱 걸리는 겁니다. 그때 딱 손상이 가요. 우리 근육이 약하게 씹다가 뭐가 딱 걸렸어. 그럼 어떻게 돼요? 3급 우리가 지렛대 원리라고 그러는데, 지렛대 원리가 기본적인 게 있고, 씹다가 근육이 약하게 씹다가 단단한 게 딱 맞물리면 턱이 확 손상을 받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아몬드 같은 거 있죠. 제가 견과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몬드를 안 먹어요. 뭐 맛도 별로지만 그 딱딱한데, 딱딱해도 우리가 딱딱하면 딱딱한 만큼 근육이 각오를 하고 씹어요. 근데 그러다가 진짜 단단한 게 딱 끼면 그때 막 통증이 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뭐 호두, 뭐 땅콩도 좋아하고 하는데, 일단 뭐 가려 먹으라고 하진 않지만 조심해야 될 건 진짜 하나, 뭐죠? 하품, 빅버거, 상추쌈 이만한 거 이런 거 먹지 마. 우리가 정상적인 저작 활동이 아니에요. 완전히 벌려야 돼. 그럼 어떻게 돼요? 턱관절 머리가 앞으로 나오죠. 뼈가, 관절에서 뼈가 그 가동 영역을 벗어나서까지 못 나가게 잡아주고 있는 게 인대잖아요. 인대가 나가죠. 우리가 발목을 접질면 어떻게 돼요? 뚜둑. 거기 큰 인대 4개가 있거든요. 뚝뚝 끊어집니다. 인대가 끊어져서 늘어나요. 막 그런 거예요. 그래서 하품은 막고 해야죠. 빅버거 좀 잘라서 먹어요. 쌈도 이거 조금씩 해서 먹어야 더 맛있지 않아요? 네, 그렇게 크게 입을 벌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. 네, 하지 말자. 자, 근데 보통 입을 벌릴 때 떡 소리가 나는 게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는 아니고, 대부분이 빠져나와 있던 디스크가 입을 벌릴 때 더거덕 소리가, 어느 날은 디스크 위치가 꽉 끼어 있다가 떡 하면서 벌어지는, 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충격이 가해지죠. 그래서 지금 뭐 대학병원 예약하면 뭐 2주가 예전엔 뭐 6개월씩 걸린다고 그랬는데 요즘 뭐 짧아진 것 같아요. 늦게 가면 큰일 나다 뭐 그렇지는 않아요. 어차피 턱관절이 안 좋은 사람이, 모든 사람이 그렇고, 그러다 한번 급성으로 충격이 온 거죠. 따뜻하게 꽉 물지 말고 따뜻하게 마사지 좀 해주고, 동네 치과 가서 턱관절 근육 푸는 근이완제 처방받고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. 늦지는 않습니다. 문제는 이게 자꾸 일어나고,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거 뭐죠? 턱관절은 여기 쥐는 잘 안 아파요. 이거에 연관된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치료를 받아야죠. 두통, 근긴장성 두통, 편두통, 목 어깨, 뭐 이명 어지러움증, 뭐 이런 어깨 위로 알 수 없는 통증들이 있으면 그건 턱관절 치료를 받아야죠. 자, 내과, 외과 구분 아직도 못 하시는 분 있죠. 한자에서 외는 바깥 의자죠. 바깥에서 째고 들어가는 게 외과입니다. 그 수술하는 일반외과, 흉부외과, 뼈 정형외과, 신경외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. 내과는 안내자죠. 먹어서 안에서, 인터널 메디신이에요. 안에서 치료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약을 주는 거죠. 내과는 약을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하도 턱관절 치료한 지가 벌써 30몇 년이 돼갖고 이쪽 역사는 뭐 다 알고 있어요. 예전에 치과대학병원에 에서 다 구강 진단과 뭐 진단하고 뭐 계획 잡고 그랬었죠. 그러다가 이제 구강내과로 이제 바뀝니다. 약을 주는, 왜? 입안에 구내염이라든지 뭐 이런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구강내과가 생깁니다. 치과에서도 약으로 치료하는
그쪽이 이제 생겼죠. 그 턱관절을 보는 치과 이렇게 과가 없어요. 전문가가. 보철과에서도 스플린트 치료를 했고,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. 차라리 예전에는 보철과가 스플린트가 더 나았어요. 왜? 교합을 잘 맞추거든요. 보철과 선생님들은 이 교합을 잘 맞춰요. 그래서 스플린트를 하면 이 교합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철과가 가장 효과가 좋았고, 또 구강외과에서도 하죠. 턱이 뭐 수술하고 나서 안정시키고 할 때 이제 하기도 하고. 그래서 저는 학생 때 턱관절 책 썼죠. 선배가 와서 입안에 장치 끼운 게 아마 구강외과 선배들이 했던 것 같아요. 안테리어 리포지셔닝 스플린트, ARS 스플린트를 했었죠. 자, 그러다가 이제 턱관절 치료를 다 안 하니까, 그래서 이제 구강내과에 가서 약을 먹죠. 예. 그래갖고 요즘도 보면 구강내과 가면 뭐 삼원계 무슨 약 처방을 하고 무슨 약을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강내과 가서 턱관절이 구강내과는 이제 많이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구강내과도 뭐 주변에 선생님들 보면 어떤 분은 약만 주기도 하고, 어떤 분은 스플린트를 뭐 밤에 끼는 스플린트를 뭐 하기도 하고, 또 어떤 분들은 주사, 프롤로 주사나 PDRN 주사 뭐 이런 거 넣기도 하고, 보톡스 넣어서 근육의 힘을 빼기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합니다. 그래서 구강내과라고 턱관절을 하는 것보다 그 약 처방을 하고 많이 하고, 그래서 구강내과 학회에 가면 자주 턱관절에 대해서 많이 저거 해요. 이번에 학회가 교합 학회가 있어갖고 제가 갈 건데, 그래서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을 하고 하시죠. 제가 얘기하는 건 일단은 일시적인 급성으로 이쪽에 염증이 있으니까 가라앉히고, 문제는 턱이 안 좋다는 얘기죠. 아까 얘기했던 이게 자꾸 재발하거나 뭐 두통, 목, 어깨 이런 다른 쪽까지 이제 문제가 되면 스플린트 치료예요. 턱관절은 심한 경우에는 다 스플린트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기본적인 건 다 동네 우리 치과에 가서 다 근이완제 처방하고 물리치료 다 해요. 하고 그거와 지나서 자꾸 습관적으로 되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스플린트 치료죠. 좌우지간 지금 질문이 이제 그렇게 하셔갖고 제가 쭉 한번 설명했습니다. 그래서 하품, 입을 크게 벌리는 건 주의하자. 예,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